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상이 지난주 금요일날 사실상 중단된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미국 시장을 약간 흔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불 관세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요, 하웨이의 제품, 통신 장비를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상 선포를 하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선물을 줬던 것들, 우리가 미국산 수입품을 늘리겠어 했던 거에 대해서 중단 조치를 하죠. 자, 이것 때문에 더 가열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이슈가 너무 없기 때문에 아마도 FMCA를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FMCA가 미국에서는 유일한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트럼프 기준입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준다면, 최소한 립 서비스라도 준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상당히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립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떠야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다시 높아지든가 인플레이션이 1.5 밑으로 떨어지든가.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현재 미국 시장에서 열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결국 연준에서 바랄 수 있는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다만 시장이 불안해지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을 끌어올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지금의 자리는 정말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자리고요. 헤드앤숄더의 모습이 관측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본다면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구간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가 확실히 등장하기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국내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내 시장이요,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구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국내 증시 낙폭이 과대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2050 정도에서의 지지력, 또 지금 현재에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 그래서 추가락보단 바닥 형성 구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도 그 자리에서 싸움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자리는 기관들이 거의 7, 8주를 방어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뚝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하단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현재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저께 중국 하웨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비상사태 선포를 했죠.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수입 물품을 수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고 다음에 미국에서요, 이 68개 기업에 대해서 하웨이 물건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미 정부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형성되면 굉장히 이 사건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뭔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는 국면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중국과 무역 협상이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가고 있다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 방법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중국 입장으로서는 이 지적재산권을 만약에 법제화했을 경우에 중국은 영원한 후진국이나 중진국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코너를 몰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다면, 우리가 도둑을 잡을 때도 퇴로를 열어준다고 합니다. 또 고양이가 쥐를 코너에 몰면 고양이를 쥐가 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쟁에서 미국이 얻을 만큼 얻었다면 적절한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기회 열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중국이 대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중국이 쇠양지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도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크기가 다를 뿐이고요. 약간 겁이 더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고양이가 만약에 싸움을 하자고 덤비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웨이를 가지고 건드리는 미국 입장으로서는 어쩌면 국채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는 미국을
드리블할 수 있는 중국의 카드는 국채 매도가 있다. 이 국채 매도가 진행이 되면 중국 국채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채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도 관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을 코너로 몰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결국 트럼프가 재선을 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이거를 이슈화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재선까지 가서 그때서 뭔가 변화를 주고자 하는 시간 끌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글로벌이 경제가 멍들게 된다면 결국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의 이 다우 차트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꼭지에서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꼭지에서 내려오는 자리에서 지금의 이슈는 일을 크게 만들지 적게 만들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다우가 조정을 주면서 5월선 붕괴를 하거나 5월선의 싸움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상당히 위험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의 정치적인 역량이 많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트럼프가 입지가 좁아진다 그러면 시장은 더 혼란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가 적절한 타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시점으로는 다음 달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의 암묵적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되지 않을까. 만약 그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정말 일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유세를 시작한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하반기로 접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무역 분쟁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면 가중될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도요, 지금 쓰리봉에서 그러니까 후행 스팬 사고로는 쓰리봉이고요, 일봉사고로는 헤드 앤 숄더의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달까지 이런 상태로 가다가 다음 달 한 번 더 음봉이 나오면 100% 확신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글로벌 IB들이요, 투자사라고 하죠. 그들이 신흥국에 대해서 돈을 빼라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중 축소 이겁니다. 사실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요, 글로벌 투자사들이 이 신흥국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비중 축소로 바뀝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뷰가 바뀌었죠. 여기서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지수는 2.8%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요, 신흥국 지수는 7%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5% 정도 더 빨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부분은 자금을 빼라, 비중 축소 쪽으로 가죠. 근데 제가 조금 의외인 게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요, 신흥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을 경우에는요, 바로 안 합니다. 더 빠지더라도 비중을 늘려가면서 중립 의견을 낸다든가 무슨 이런 얘기를 같이 바로 비중 확대해서 축소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글로벌 투자사가 신흥국에 대한 불안감을 너무 빨리 피력한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앞으로 신흥국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아마 전 세계적인 환율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차산성이 떨어지는 이 상황을 미리 캐치해서 미리 선 대응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국내 시장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중국이나 또 대만이나 말레이시아나 뭐 여러 나라가 굉장히 힘든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미국장이 어저께 하웨이에 대해서 거래 제한을 일시로 해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죠. 근데 제가 아마 어저께 그 방송을 기억하신 분들은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고양이와 쥐, 그 다음에 도둑을 잡으려면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아마 그 표현을 썼죠. 그 말 하자마자 바로 미국에서 하웨이 거래 제한을 살짝 해제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풀고 싶어서 풀었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이 풀게끔 유도를 했죠. 그게 뭡니까? 히토류였습니다. 히토류를 전 세계 95%를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자, 그 중에 80%를 미국이 수입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관세 부과를 계속했는데 수입하는 히토류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미국이 안 했죠. 그럼 어저께 미국장의 모습을 보면서 화웨이의 거래 제한을 이슈를 푸는 걸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게 있죠.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중국이 쥐가 아니다. 고양이인데 약간 작을 뿐이다라는 표현을 썼죠. 고양이인 것을 인정한 하루였다라는 것을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견제할 만한 카드가 또 하나 있네 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하루였다는 거죠. 자, 이걸 본다면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완벽하게 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저께 해보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그러한 모습에 미국이 상승을 했는데 중국은 상승에 실패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무역 분쟁이 더 이상 공세를 취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태로 지속이 돼도 중국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고 미국 기업에도 결국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격화돼서 히토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면 결국 미국도 상당히 힘들어질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어저께 하루였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분쟁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쉽게 끝나지는 않겠지만 뭔가 합의점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미국 차트를 보시면 5월선 안 깰라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꼭다리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이 정도 버티고 있어서 전 세계 시장이 더 안 빠진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미국이 만약에 이 5월선 깨뜨리고 20월선 깨뜨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받쳤던 국내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도 같이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이달이 아니라 다음 달에 캔들이 월봉상 뭐가 나오는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를 보면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원달러가 너무 강합니다. 저는 이 원달러가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1196원까지 올라섰었어요. 그리고 약간 밀려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5주선과의 이격을 줄이는 과정인데요. 1180원이 정말 안 깨지면 안 됩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도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원달러 고점 치면서 주가가 밀렸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원달러에 좌지우지되는 시장이 계속 연출될 거다. 최소한 1182원이 빨리 내려와서 일단 상승 추세를 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위험하다. 특히 1200원이 넘어가면 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수출 기업은 좋고 수익 기업은 나쁘지만 환율의 공격을 받는, 그러니까 환율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죠. 조지 소로스나 이런 애들. 이런 투자가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이 저지되는 정도의 모습이 꼭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을 꼭 보시면서 가는 게 좋겠다. 자, 글로벌 이슈 미국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국장의 모습을 보면 어저께 소폭 하락을 했어요. 지금 미국장은 결국에 가서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 갈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이 화웨이의 제재를 일시 완화를 했었고 또 히토류의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근데 이 히토류라는 게 사실은 중국만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95%를 생산하고 있고 실제로 95%의 80%가 미국이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80%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자는 미국의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토류가 중국만 있나요? 아니요, 전 세계가 다 있습니다. 미국도 많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히토류를 완벽하게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히토류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클 수 있죠. 결국 미국에서 만질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미국이 제한할 수 있는 제재가 제한된다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을 더 끈다는 불확실성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가 시장에 등장하지 못한다면 사실 미국 시장 쉽지 않을 공간에 접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이제 월봉이 완성이 4거래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봉 상황으로 보면 다우가 지금 헤드앤숄더를 완벽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달에 만약에 아랫꼬리가 더 길어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번 아랫꼬리 부분을 다 메워주는 캔들이 나올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그 상황이라면 시장이 아마도 방향성에 있어서 쉽지 않은 구간에 접어드는 공간에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글로벌 이슈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얘기가 서서히 좀 나옵니다.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네요. 자,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OECD에서 금리 인하를 권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KDI에서 금리 인하를 권고합니다. 이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죠. 자,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에서는 가장 힘이 좋은
통화 정책 중에 하나죠. 자, 문제는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하면은 금리 역전이 더 커지죠. 격차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려면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금리 인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 시장에 돈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풀어져야 됩니다. 대출 규제가 안 해서 돈이 풀릴까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는 아무 무용지물인 상황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처한 상황은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자, 금리 인하를 할 조건이 잘 맞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KDR은 이런 말을 합니다. 2분기 성장 둔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성장 둔화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이번에 원달러가 올라서서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착시 현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둔화된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두 가지가 시장에서 선행 조건으로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미국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장의 모습을 보면요. 미국이 어저께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면서 아랫꼬리를 메워줬죠. 그래서 아랫꼬리를 메워질 수 있는 캔들이 월봉상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막 그 표현을 했는데요. 미국이 하락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웨이에 대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 압박을 들어가고 있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지표 구매자 관리 지수가요. 50.4 정도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년 내 최저치의 지수가 나왔습니다. 지표가.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은 좋은 쪽이 아닌 나쁜 쪽, 설상가상처럼 엎친 데 덮친 게 상황이 되고 있어요. 다만 지수만 안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수만 여기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지표로 전이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투자가들이 사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본다면 좀 화웨이를 압박하는 이 모습 속에서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특히 6월 1일부터 관세 650억 불 매기고 있죠 중국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더 격화되는지 아니면 G20 정상회담 한 달을 놔두고 뭔가 화웨이 제스처를 시장에 트럼프든 뭐 중국이든 보내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점점점 생기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전 세계 시장에 나홀로 상승 쪽에 있는 미국, 그러니까 상승은 안 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안 빠지면 반등의 기회는 다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이 만약에 빠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빠졌던 나라들이 더 빠질 확률이 높다. 미국이 빠지고 다른 나라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미국의 이 위치가 글로벌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다. 특히 다음 달에 월봉이 음봉으로 하나 더 길어지는 모습이 시장이 연출되면 아시아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들은 상당히 좀 피곤한 장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연준이 의사록을 통해서 발표한 게 있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경제 수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진단인데요. 연준이 제가 알기로 연준에 있다가 회의나 뭐 이 의사록들을 보면 연준에서 자기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 다른 어떤 뭐 경제권을 얘기한 거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옛날 그리스 사태 때 유로존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정도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나라 하나를 딱 찍어서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정말 좋은 쪽은 아닌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정 확장 정책, 그렇죠? 추경, 그다음에 통화 정책 두 개밖에 없는데 통화 정책은 OECD나 KDI에서도 인하 가능성을 제기를 계속 권고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이 한국은행에서는 사실 이걸 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라는 거죠. 적어도 그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고는 금리 인하가 쉽지가 않을 수 있지 않나. 금리 인하했는데 돈이 시장에 안 풀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우려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나라 자체적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연준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는 의미심장하지 않을까. 그 얘기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정도 해석이 되겠죠.